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제가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할 것 같네요. 알뜰맨의 시황 따라잡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의 강력한 분기 실적 덕분에 기술 부분에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주식시장은 4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64% 상승, S&P 500은 0.94% 상승, 나스닥은 0.5% 상승, 원달러는 1200.03원으로 마이너스 0.19% 하락, 빅스 지수는 22.09로 0.59% 상승을 했고요. MSCI 코리아 ETF는 73.5로 0.71% 상승을 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99%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1.38%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67%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은 빅스 지수가 그래도 22.09로 30에서 웃돌고 있던 것이 지금 20대로 내려왔구나라는 것이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는데,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1200원대를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도 되고, 상승 종목 이슈로는 먼저 알파벳이 있는데요. 기대치를 상회를 하고 주주 승인 절차를 밟은 후에 7월부터 주식 분할 적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20대 1 분할이 되는데,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19주를 분할해서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접근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승이 굉장히 컸는데요. 게다가 4분기 주당 30.69달러의 이익을 보고를 했는데, 이는 예상치 27.34달러보다 상회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MD는 5.1% 상승을 했고, 퀄컴은 6.2%, 매치그룹은 5.2%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 종목 이슈입니다. 페이팔은 4분기에 대한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고, 전 소유주인 이베이를 자체 결제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문제를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이팔은 마이너스 24.6%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좋아하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실적 미달 보고를 하고 2022년도에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4%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오늘 이슈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은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장마감 후에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마이너스 20% 이상 폭락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3.67달러로 예상치 3.84달러를 하회를 했고, 매출은 336억 7천만 달러로 예상치 334억 달러를 하회를 했습니다. 1일 활성 사용자도 예상치 하회를 했고, 월간 활성 사용자 역시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사용자당 평균 수익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예상치 하회를 하면서 모두 다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 마감 후에 마이너스 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타뿐만이 아닙니다. 시장을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이슈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동유럽 추가 배치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존 커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병력이 동유럽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 및 폴란드에 추가 배치가 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알렉산드로 크루슈로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근거 없이 이뤄진 이 파괴적인 조치는 군사적 긴장을 추가하고 정치적 결정의 여지를 좁힐 뿐이라며 비난을 했습니다. 근 며칠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에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은 주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면서 금융시장에 전반적인 파문을 일으키긴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국경을 넘어 군대를 이동시킨다면 주식은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은 훨씬 더 높아지는 중대한 위험 회피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언급을 했는데요. RBC의 글로벌 상품 전략 책임자인 헬리마 크로프트는 침공의 가능성이 50%가 된다 하더라도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침략을 선택하지 않고 사이버 전쟁이나 기타 경제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가 침공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에 대해 개인 또는 금융 시스템 및
산업에 대한 경제 제재의 형태로 신속한 보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크로포트는 내가 하는 것은 그 탱크가 국경을 넘을 경우에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가스와 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고로 러시아가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면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 밀 수출 시장의 약 29%를 차지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시장 하락의 이슈는 바로 고용 부분입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월 민간 고용 부분은 전달 대비해서 30만 1000명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는 예상치 20만 명 증가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021년도 12월 수치는 80만 7000명 증가해서 77만 6000명으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감소의 원인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크게 영향을 받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금요일 발표되는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입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1월 비농업 고용이 15만 개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골드만삭스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인력 감소가 되어서 고용이 25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시티그룹은 7만 개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완만한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3월 회의에서 처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완전히 지지한다라면서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경제를 탈선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로이트홀드 그룹의 짐 폴슨 수석 투자 전략가는 시장이 며칠간 약간의 반등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강세로 더 많은 투자가 조정이 끝난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게 됐으며 조정 후 랠리를 놓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생크추어리 웰스의 제프 킬버그 최고 투자 책임자 CIO도 금리 인상으로 기술주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우려와 영업비용 상승 우려로 기술주가 1월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기술주의 갑작스러운 반등 이후에 투자자들은 1월에 가장 타격을 입은 일부 기술주에 대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현재 시장의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3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100%로 내다봤습니다. 25bp 인상 가능성은 94.4%고 50bp 인상 가능성은 5.6%에 달했습니다.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 대비 0.06달러 상승한 배럴당 88.26달러, 0.0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4월 선물 가격도 장중에 한때 배럴당 90달러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랐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원유를 증산하기로 한 계획을 3월에도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를 하며 감소를 했고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와 다우존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해서 104만 7천 배럴 감소한 4억 1,514만 배럴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예상치 110만 배럴 감소보다도 하회된 부분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 예멘 반군 아랍에밀리에트 UAE 공습 등 지정학적 우려도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입니다. 글로벌 X의 리서치 애널리스트 로안 레디는 지난달 일부 회원국들이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펙 플러스는 생산량 증대를 시키지 않았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벤 케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소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잠재 침공 가능성이 원유 시장을 과민하게 만들었다면서 이 같은 긴장 상황에서 원유 생산 차질은 유가를 배럴당 100달러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치솟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의 기술 성장주들이 호실적으로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만 메타의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와 비농업 고용 지수의 부정적인 전망치 그리고 치솟는 원유값과 1200원대 안착하려는 환율에 의해서 시장의 발목이 잡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긴장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밀값과 팔라듐,
원유 가격을 높이게 하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연준에서도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긴축에 대한 부분이 사그러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가장 매파적이라고 불리는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2월 1일 금리를 3번 올리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하면서도 3월에 금리가 0.5%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보이면서 정말 매우 매파적인 블라드 총재가 살짝 비둘기처럼 보여 시장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로 하여 고용지수가 나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소 완화적인 시장 정책이 나올 수는 있지만 고용지수가 나쁘게 나올 때는 아직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금요일 발표가 나기 전까지 시장에 혼란과 긴장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른 진단 키트라던가 넷플릭스의 지금 우리 학교가 전 세계적으로 1등을 기록했다라는 이슈로 제2 콘텐츠를 필두로 한 미디어주가 단타를 형성시킬 수는 있지만 높은 추적은 피해야 하며 저는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시장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절 동안 미장은 신나게 올라갔는데 우리 장은 그만큼 못 따라갈 것 같아서 실망스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악재들과 심리가 개선이 되면은 애플과 구글이 호실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던 것처럼 실적을 기반으로 한 시장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면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